네, 안녕하십니까. 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입니다. 오늘은 평양에 자리 잡고 있는 고려호텔 회의실에서 북부조국의 통일 문제를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 세 분, 조국 통일연구원 선생님 세 분을 모시고 분단 70여 년 이 긴긴 세월을 이 같은 민족이 떨어져 살아야 했고 서로 또 이 불편한 관계로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분단은 없다, 이런 소리가 남녘이나 해외 이 북녘에서 지금 높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민족통신 평양 방북 취재진은 이번을 기회해서 북녘 동포들의 통일에 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또 북녘의 영도자들은 통일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또 그 내용이 요점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우리 민족의 수건인 통일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한 그런 그 취지로 계획했습니다. 제가 참석하신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를 하면은 우리 김현철 선생님, 지금 조국통일연구원의 실장님으로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국통일연구원의 장경일 책임부원 선생님, 네. 그다음에 조국통일연구원의 주문호 책임부원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이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뭐 특별히 저희들이 뭐 많은 걸 준비해 오지는 않았지만은 그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분단 70여 년을 보내면서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따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번 기회에 북쪽의 영도자들께서는 통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어느 분이 그 북부족 영도자들의 그 통일 철학, 또 통일 내용,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는 이제 태양 민족의 크나큰 이제 궁지와 자부심이 많고 이제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 탄생 105을 이제 뜻깊게 경치고 했습니다. 뜻깊은 이제 이 날을 경축하면서 우리 인민과 이제 온 결에는 이제 우리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이 사랑과 헌신이 자욱을 새겨오시면서 우리 민족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한 평생을 이제 정말 다 바쳐오신 이제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에 대한 이제 그리움과 또 우리 김일성 주석님이 이제 이 조국 통일 업적에 대해서 이제 가슴 뜨겁게 돌이켜 보게 됩니다. 이제 돌이켜 보게 되면 우리 김일성 주석님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 이제 시기부터 이 민족 분단의 이제 고통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면서 나라의 분열을 막고 이 조국을 이제 우리 민족 자신의 힘으로 이제 통일하기 위한 이런 이 사상들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내놓으시고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실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다 바쳐 오셨습니다. 이제 김일성 원수님께서 대원수님께서 조국 통일 위협에 쌓아올리신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이제 우리 조선 민족이 이제 나라의 통일을 이제 그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 자신의 힘으로 이제 풀어나간다는 이런 민족 자주 사상을 내놓으시고 이제 그 실현을 위한 이제 원칙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심으로써 이제 우리 민족에게 자주 통일이 이제 앞길을 환히 이제 밝혀주신 이런 이제 업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분열된 첫 시기, 이제 미국이 이제 남조선을 강점하고 이제 리승만 정권이 단독 선거로 이제 두 개의 조선을 이제 용과하려고 이렇게 이제 실효했을 때 우리 수령께서는 북한함의 전체 조선인민이 총선거로 이제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이제 세워야 한다는 이런 자주적 평화통일 노선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승만 정권의 이제 단독 선거로 이제 두 개 조선이 영구 분열될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이제 1948년 4월 역사적인 남북 이제 이 조선 종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속회의를 소집해서 이제 외세의 개입 없이 우리 조선인민 자체의 힘으로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세울 때 대한 이런
방침을 내놓으시고 구실현의 투쟁을 현명하게 용도해서 전체 이 조선민족을 고적적인 통일 운동회로 이렇게 불러 일으키게 했습니다. 이 해방 직후에 나라의 분열을 이제 끝장내고 이 통일 정부를 이제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제 김일성 주석님께서 우리 최고인민회의와 남선의 국회를 이제 전 조선 쪽에 이제 단일 이제立法 기관으로 이제 합법 이 연합하고 그 실을 위해서 또 이제 정력적으로 이제 용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조선의 이제 통일 사절들을 이제 파견하시는 이 특단적인 조치도 이제 취해 주셨습니다. 이제 전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분열 이제 돼서 이제 나라의 분열이 점점 이제 외세에 의해서 더욱 고차가 되고 있을 때 우리 수령께서는 폭넓은 이제 이 협상 방침들을 내놓으시고 이제 우리 민족이 서로 마주 앉아서 나라의 통일을 이제 이루갈 때 대한 이런 이 자주적 이제 평화 통일 사상을 계속 이제 밝혀 주셨습니다. 특히 1972년 5월 이 역사상 처음으로 북남 이제 고위급 정치 회담을 이제 마련하시고 이제 남측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이 제시하심으로써 이 민족의 통일 대강을 이제 밝혀 주셨습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이제 기본 내용으로 하는 이 조국 통일 3대 원칙은 이제 1970년대뿐 아니라 오늘까지도 우리 민족이 이제 외세의 간섭이 없이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이 조국 통일이 근본 초석으로 되는 이제 통일 대강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이제 수령님께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이제 발표하시고 이걸 이제 7월 4일 예, 북과 남이 공동으로 성명 이제 발표함으로써 이제 북과 남은 이제 외세의 개입 없이 나라의 통일을 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의 힘으로 이제 이루게 나갈 때 대한 이런 이제 원칙을 이제 근본 원칙으로 삼고 통일 운동을 벌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국 통일 3대 원칙은 오늘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이제 나라의 통일을 이루간 데서 이제 영원 불멸할 이런 근본 원칙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대한 이 김일성 주석님께서는 이제 나라의 통일을 이제 이루가시기 위해서 정말 불면불의 심혈과 노고를 이제 다 기울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조선에서 이 미국과 이제 남선 정권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이제 북침 이 전쟁 연습들을 끊임없이 이제 이 벌려놓고 조선반도가 이제 전쟁 위기에 이제 휩싸이면서 예, 두개 조선이 나라의 분열이 이제 영구화되었을 때 이 우리 수령 김일성 주석님께서는 이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이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제 우리나라의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 방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통일국가를 이제 운영해 나가는 데서 이제 밝힐 수 있는 이제 근본 이제 설계도를 밝혀 주셨습니다. 이 사실 이제 북과 남이 지금까지 이제 통일을 이루게 나갔던 이런 방안들을 많이 이제 논의해 왔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논의된 이런 방안들을 보면 이제 조카 통일이라든가 또 승공 통일, 또 이제 흡수 통일 이런 통일 방안들이 많이 논의됐고 그 과정에 또 이제 이 연합 방법으로 이제 나라의 통일을 이루가는 문제 그리고 이제 단계별 이제 통일 방안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놨지만 이제 우리 김일성 주석님께서 이제 북과 남이 이제 서로 다른 이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이제 이 통일적인 중앙 정부를 세우고 이제 나라의 통일을 이제 연방제 방식으로 해나갈 때 대한 이런 이제 이 통일 방안을 내놓으심으로써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서로 무력 충돌이 없이 이제 평화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이 통일 국가의 이제 설계도가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에서 예. 우리 남녘이나 해외 동포들이 예. 북쪽에서 통일 방안 뭐냐 했을 때는 그저
그 전쟁도 이게 남침이다 이런 식으로 그 이 사실하고 좀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아 적화 통일을 한다 예. 이런 그 생각들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여기 74번 방문을 했는데 예. 처음서부터 뭐 적화라든지 저 남침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없다는 걸 저희 발견을 했거든요. 옳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 선생님께서는 좀 어떻게 김주석의 그 통일 방침이 애시당초부터 무엇이었는지 예. 남북을 완전히 그냥 뭐 침략하고 저쪽에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1단계 아마 2단계가 있지 않겠는가. 예, 우리 이제 김일성 주석님께서 이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처음부터 이제 이 강조하시고 이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이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로고를 바친 이 통일 이제 방법, 통일 방안이 바로 이제 자주 평화, 이 민족 대단결의 힘으로 통일하는 이런 방안입니다. 이제 이 남쪽에서 이제 이 이야기하는 조카 통일 이것은 이제 이 남쪽의 1인 이제 흡수 통일, 무력 통일을 이제 변호하기 위한 요게 이제 근본 이제 구실에 지나지 않고 네. 우리 수련님께서 이제 해방 후 첫 시기부터 하나의 조선 노선, 통일 노선을 제시하시고 그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 자신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이제 통일해야 된다. 이걸 이제 일관하게 견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에서 통일 노선이라는 게 처음부터 억지로 예. 그냥 잡아먹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 남쪽은 남쪽대로의 이념과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북은 북대로 있고 그걸 기존에 그걸 서로 존중하는 기초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그냥 하자는 그런 게 아니죠. 예, 1단계에 아닙니다.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김일성 주석님께서 예. 분열된 위기에 처음 이제 처했을 때 전조선적인 선거로 통일적인 중앙 정부를 세우자 이 노선을 가장 처음 이제 제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님께서 제시하신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이거는 이제 이 북한함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그게 1980년 10월 10일 예, 6차 당대라고 그랬죠. 예. 예. 그때 마련된 거죠. 예. 예. 그 전에 통일 방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그 전에도 이제 나라의 통일은 이제 자주적으로 평화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벌써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함의 이제 연방제 이 방식으로 그때부터 벌써 예, 양쪽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두고 예. 서로 하자는 그때부터 바람이 일기 시작했군요. 예. 돌이켜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력 통일 이 문제는 이제 이 외세와 이제 야합에서 이제 이 나라의 이제 분열을 이제 추구했고 그리고 이제 이 미국식 이제 이 민주주의를 전 조선반도에 이제 이식시키기 위한 리승만 정권에 의해서 벌써 북진 통일론이 나왔고 네. 그때부터 이미 이제 우리가 이 남선 당국의 이 북침 무력 통일 이걸 이제 반대해서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제 대다수 지금 오늘 전 세계에서 마치 우리 공화국이 남선 당국을 이제 조카 통일, 무력 통일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이제 키웠고 이제 앞으로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이 조카 통일인 것처럼 이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김일성 주석님께서 이제 나라가 분열된 초기부터 이제 밝혀주신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이 근본 원칙을 앞으로도 이제 견지해서 이제 나라의 통일을 북한함이 평화적으로 해나갔다는 이게 이제 우리 김일성 주석님께서 이제 내놓으신 통일 이제 근본 원칙이고 이제 김일성 주석님의 조국 통일 이제 사상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우리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 이런 조국 통일 사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주석님 시대, 그다음에 그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이렇게까지 같은 그 맥락에서 왔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적화 통일이라든지 이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네요. 확실합니까? 옳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북하면 북은 뭐 적화 통일을 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는데 여기에 그 통일 문건이라든지 여기서 학자들이 누구를 만나봐도 통일은 우린 절대로 이렇게 그 뭐 적화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남의 북의 사상의 이념이 다른 조건에서 1단계로는 있는 기존에 있는 거를 다 해놓고 예. 그 다음에 연방연합이 돼서 이렇게 서로 지나면서 어떠한 그 합의점이 이루어졌을 때 그건 예. 후대가 한국과 한 체제로 되는 건 당장은 안 되지 않는가 예.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한국과 한 제도 뭐 두 제도 이런 면에서. 예. 이제 김일성 주석님께서 이제 밝히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통일 국가 안에 이제 두 두 개. 개 지역 정부가 이제 존재하고 자치정부, 지역정부. 예. 그 지역 정부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북한함의 동시에 이제 이런 우결권을 연방의회. 가진 예. 의회를 이제 마련해서 이제 나라의 이제 종사를 통일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 국가를 관리 운영해 나가는 이런 통일 이제 국가입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는 이제 남쪽에서 여러 가지 통일 방안 이제 흡사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제 6.15 이제 위대한 이제 김정일 장군님께서 이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에서 이제 이 북측의 연방 제한과 남측의 낮은 단계의 연합 제한 이제 공통점이 인정하고 그를 지향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통일 문제를 이제 끌고 나간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추진하고 있는 이제 연방제 통일 방안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내놓은 이제 3단계 통일 방안에서 낮은 단계의 연합제 이거는 서로 이제 이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이 낮은 단계의 이제 연합제 여기서 이제 1단계는 한 개 국가 이제 한 개 이게 서로 다른 이제 두 개의 제도. 이 단일 정부에 단일 정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서로 북한함의 이제 사상과 제도 이걸 그대로 이제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이제 서로 이 각자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제 이 단일 이제 지역 정부를 운영해 나간다 이런 측면에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공통점이 이제 북에서는 종래의 사회주의 제도로 이렇게 예, 왔지 않습니까? 예. 남쪽은 그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왔고 또 이제 남쪽에서는 뭐 신앙도 있고 또 재벌도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들의 재산이나 그런 거는 그대로 다 예, 신앙이고 뭐 다 유지하고 인정해 준다 이거 아닙니까? 예,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부자들도 손해 날 거 하나도 없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대로 유지하면서 1단계 통일로 가니까 남북이 예, 그런 맞습니다. 뜻이죠. 예. 그리고 걱정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거 통일되면 우리 거 다 뺏기지 않는가?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뺏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도 이제 우리 이제 김일성 주석님께서 예. 명백하게 밝혀주신 예. 이런 이제 업적이 있습니다. 이제 1993년 4월 이제 최고인민회의 국위 5차 회의에서 이 김일성 주석님께서 이제 이 북한함이 이제 통일되는 경우에 네. 이러한 우려를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전체 조선 민족이 조국 통일을 위해서 하나로 이제 단결해야 된다. 이 통일 역량으로 이제 묶고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밝혀주시면서 북한함이 이제 숙공과 조카 이런 위구를 다 가시고 그리고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 소유권들을 그대로 이제 보호해주고 이제 장려해주는 민족 이제 통일 발전에 이제 장려할 수 있도록 적극 이제 이 보호해준다는 이런 이제 사상을 밝혀주셨던 겁니다. 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한다 하게 되면 이제 이 남쪽에 이제 모든 이제 경제적 이제 물질 문화적 이런 이 가치들을 그대로 이제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 민족의 통일을 이제 이루가는데 유리하게 이제 써먹을 수 있게 적극 이제 잘 장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재벌들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네요. 예, 옳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이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의 이제 통일 이제 업적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이 통일로 이제 나아가는 데서 이제 항구적으로 견지해야 될 근본 원칙을 밝혀주시고 이제 나라의 통일을 이제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자주 통일의 튼튼한 터전을 마련해 주신 이런 불멸의 업적입니다. 네. 이 김일성 주석님께서 이제 이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이제 서로 이제 손을 잡고 통일을 해가는가 이렇게 그저 이 마음 쓰시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제 봐주시고 이제 위대한 심장의 고동을 멈춘 그 문건도 봐도 이제 북과 남 사이의 이제 이 최고위급 회담, 이 통일
이제 실현하기 위한 이런 문건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고 위대한 심장의 고동을 멈췄었던 겁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제 정말 생애 좋은 기간 이제 우리 민족에게 통일된 이제 조국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마음 쓰신 이런 불멸의 통일 업적을 우리 바로 이제 위대한 김종일 이제 장군님께서 그대로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 민족끼리 통일 시대를 이루시고 우리 반만년 이제 50년 이제 민족 분열사에 처음으로 이제 북남 순회 상봉을 마련해서 이제 북남 공동 선언들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6.15. 예. 이제 6.15 이제 공동 선언이 발표되고 이것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정말 통일의 기쁨을 이제 맛보았습니다. 북남 사이에 이제 상급회담, 경제 이제 협력 추진위원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화 분야, 군사 분야의 회담 이게 총 회담이 100여 차 이제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북남 사이에 끊어졌던 이 철도 도로가 연결되고 이제 금강산 관광 그리고 이제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각여한 이제 협력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돼서 우리 민족이 바로 이곳이야말로 통일이구나 이걸 이제 느꼈던 이런 한이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민족끼리 이제 힘을 합쳐야 통일을 이제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진리를 새겨주시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이 서로 손을 잡고 통일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걸 이제 밝혀주신 이런 이제 정말 업적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쌓아 올리신 이런 업적입니다. 이제 통일을 이루는 데서 이제 또 하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쌓아 올리신 업적은 이제 이 나라의 통일은 이제 이 외세의 침략과 간섭 이걸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이제 힘이 안받침될 때만이 이제 이루어갈 수 있다. 이 고귀한 진리를 우리 민족에게 새겨주신 겁니다. 이제 이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께서 이제 소거하시고 이제 미국과 이제 적대 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무너진다 하면서 이 정말 이 사상 최악의 이제 경제 제재 그리고 이 군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런 민족의 운명이 이제 경각에 달했던 이 준엄한 시각에 우리 김정일 장군님께서 이 선군 정치를 이제 이 내놓으시고 이제 선군 혁명 용도로 이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이 경제 제재, 군사적 압박을 모두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나라의 이제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군사적 힘, 이 자주적 힘을 갖추지 않았다면 벌써 이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농락물이 됐을 거고 이제 나라의 통일은 이제 불필고 이제 이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동반한 이런 전쟁 이거에서 무력 통일 이런 문제로 굴러떨어질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조선반도는 또 다시 이제 전쟁이 이제 참화를 겪게 되고 제2의 이라크나 제2의 그 리비아 이런 꼴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미국의 이제 군사적 이제 압박을 단호히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이제 힘을 이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막고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이제 자신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벌려나갈 수 있는 이 튼튼한 이제 토대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제 마련해 주신 이제 조국 통일의 튼튼한 토대 그리고 이 위대한 수령님들이 이제 조국 통일 유언을 이제 바로 또 한 분이 천출 위인이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2년 어버이 수령님 탄생 백돌 경축 열병식에서 민족 분열 이제 70년 수천 년 동안 이제 단일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이제 외세의 강요로 이제 장장 70년생을 이제 분열되어 산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이제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손잡고 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그 연설, 예. 육상 연설. 예. 예. 선생님도 이제 음. 이 경리한 원수님이 애국, 애족, 이 호소, 선언 이걸 보고 우리 교례는 이제 우리 수령님들이 조국 통일 이제 유언, 사상 이걸 그대로 재현하시고 한치 팀도 없이 평화적으로 이룩해 나가시려는 우리 경리하는 최고 용도장지 두팀없는 신용과 우지를 보았고 또 한 분의 통일 용수를 모시고 이제 통일 위협을 반드시 신현할 수 있다는 신심과 우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이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 7차 대회에서 경의하는 이제 원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이 민족이 이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민족 자주,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이제 견지하고 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는 것. 이게 이 위대한 수령님들이 이제 조국 통일 이제 사상,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 방침이라고 명백히 밝혀주셨습니다. 참으로 이제 이 위대한 수령님들이 조국 통일 이제 사상을 그대로 한치 두 팀도 이제 없이 그대로 이제 관철해 나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장지 이제 용도를 받들고 우리 군대는 이제 날로 가중되는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이제 제재 압박 그리고 이제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조국의 통일을 정말 우리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 이제 근본 원칙, 온 민족이 대단결해서 이제 연방국가 고려 민주연방하고 이 국가를 창립하기 위한 이런 투쟁으로 이제 더욱 힘있게 전진함으로써 이 땅에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이제 자주 이제 이 통일 국가를 일도시할 이제 요리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그냥 총체적으로 그 영도자들의 그 통일 업적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주체사회주의를 건설한 초대의 영도자나 또 그 유언을 받아서 이어서 하는 김정일 이 후대의 영도자나 또 지금 현재의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통일에 대한 입장과 관점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남녘이나 해동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북에서 마치 적화 통일을 한다는 그 이야기만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적화 통일이 아니라 남쪽 북쪽의 제도나 이런 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존중한 위해서 양쪽의 자치 정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연방의회로 운영하면서 진짜로 하나의 민족, 하나의 제도로 되는 건 훗날이 되지 않겠나, 그죠? 그때 아마 김일성 주석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건 후대들이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마음이 좀 놓이는 게 남쪽의 재벌이나 남쪽에 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걱정할 게 조금 더 없다는 거. 이제 그런 면을 제가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통일 문제 관련해서 이제 늘 걱정을 하면서 우리 민족 문제가 아닌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 문제를 자꾸 간섭하는 세력이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그러한 그 외세와 관련해서 근간에 참 이 조선 조국반도 우리 정세, 이 코리안 저 피닌슐라라고 이제 말하는데 우리 반도의 문제, 조선반도, 한반도 이 문제의 정세를 간단히 좀 어느 분이 짚어준다면은 좋겠다. 왜냐하면 뭐 알다시피 얼마 전에도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그 합동 군사회 훈련을 해서 이 긴장이 무지하게 조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민족끼리는 뭔가 하려고 그러면 또 자꾸 이 군사 연습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국 반도의 정세에 대해서 어느 분이 간단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조미 북미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 질문이.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조선반도 정세는 그 미국의 새로 등장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공화국을 대상으로 하여 벌이고 있는 발광적인 정치, 경제, 군사적 압박과 도발책 등으로 해서 그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그 최고 존엄을 악랄하게 걸고드는 선전포고와 같은 그런 망발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그 주요 인물들 입에서
꺼리낌없이 튀어나오고 있고 또 우리 생존권과 또 발전권을 말살하기 위한 그러한 유엔 제재와 단독 제재 조작 노름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미 의회에서는 하루 동안만 해도 대선 제재 결의가 3건이나 채택되었습니다. 네. 이뿐이 아닙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는 그 집권 후 2개월간의 그 검토 끝에 우리에 대한 그 새로운 대선 정책으로서 최대의 압박과 개입을 전략으로 선택하고 그에 따라서 본격적인 실동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실례로 본다면 그 누구와 함께 우리에게 고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고 특히는 우리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과 선제 타격을 골자라는 그 독자적인 군사작전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정말 미천을 앓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신뢰가 지금 현재 남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둘 수 있습니다. 근 50일간에 걸쳐서 어느 일방을 대상으로 해서 수많은 핵전쟁 장비와 방대한 무력이 동원돼 가지고 진행된 전쟁에서는 세계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 연습의 초점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핵선제 타격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고 실제로 그만한 수많은 핵전쟁 장비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선호, 또 핵전략 폭격기인 B-1B, 또 최신 스텔스 공격기 전투기인 F-35B, 또 핵잠수함 콜럼버스호 등 그 미국이 모든 전략 자산들이 총 출동되어 있고 여기에는 방대한 미제 침략군 무력과 괴뢰 호전강들이 동원한 무력이 일체 다 동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기본은 우리 수뇌부에 대한 그 무슨 참수작전을 목표로 해가지고 발광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난 시기 그 괴뢰군 특수부대뿐만 아니라 미제 침략군 부대가 지난해는 1,000여 명이 동원됐다면 올해는 무려 3배에 달하는 3,0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미국이 그 자랑하는 각종 악명 높은 그 특수부대가 다 동원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미국 대통령이 그 직접적인 지시부에서 상대 측 그 수뇌부를 제거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한다는 그런 거로 해서 백악관 별동대 또 친위부대 일종의 그 둔갑술 쓰는 무사부대로서 닌자 포스로 불리는 악명 높은 그 델타 포스하고 네이비실 6팀에 참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최신 그 특수장비들까지 꾸려드는데 그 우리의 그 수뇌부를 노려 가지고 최신 무인 공격기인 그레이 이글과 함께 수직 리착륙이 가능한 특수작전기까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얼마나 우리에 대한 핵선제 타격을 위해서 발광하는 것을 묘실히 증명해 주겠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번 연습 전야에 미국은 그 군사 분계선 지역을 돌파하기 위해서 100여 대에 달하는 지뢰방탄 장갑차를 끌어들여왔고 또 수십만에 달하는 그 남선에는 미제 침략군 가족들과 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그 대피시키한 긴급 대피시키한 이런 대책까지 다 세워놓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에 대한 핵선제 타격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군사적 압박사동을 발광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그 지난 4월 초와 중순에 그 수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타격과 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초대형 공중 폭발 폭탄 투하를 놓고 이것이 그 북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된다고 위협하다 못해 이제 미국 대통령과 부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7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진행된 그 무슨 행사라는 데서 기자로부터 북에 보낼 메시지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고 한다는 소리가 바로 북은 잘 초신해야 한다 이렇게 위협적 발언을 했습니다. 또 같은 시각 남선을 행각 중이던 미국 부대통령 펜스는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에 대한 전략적 인내 시대는 끝났다. 모든 대응 방안이 타구에 올려 있다. 수리아와 그 아프가니스탄 공습작전을 거두면서 북은 트럼프나 미군의 힘을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우리를 노골적으로 위협 공갈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외신들에 의하면 이제 앞으로 조선 반도와 그 주변 수역에 미국이 대북 선제 공격을 그 완료하기 위해서 세계의 항공모함 전달을 직결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그 무모한 군사적 그 행동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외신들과 남선 언론들도 다 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는 정말이지 우리로 하여금 수습항안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놓이게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리성을 잃고 해를 미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정말이지
조선반도 정세를 통제불능의 이러한 지경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입장은 명백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률에 둘러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 머리를 식히고 자중자숙해야 합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를 그 이라크나 리비아 그리고 그 오도마코스도 즉시적인 대응이 없었던 그 시리아처럼 여긴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그 지난 세기 1950년대 조선전쟁 시기 보병총을 가지고 원자탄까지 가진 그 미국을 괴수한 수백만에 달하는 제국주의 연합 세력과의 전쟁에서 기적적인 승리, 20세기 승리를 이룩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에 와서 수소폭탄까지 가진 그 동방의 핵 강국, 아시아의 로켓 맹주국이 된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미국을 두려워할 그럴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미국이 우리를 두려워할 처지인 것입니다. 우리 입장은 명백합니다. 원수들이 우리에게 칼을 내대면 장검을 내대고 총을 들이대면 대포를 내대며 강경하게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 일관된 대응 방식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정말 이제 즉시적인 선멸적 타격을 가할 것이며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또 핵 전쟁에는 우리식의 핵 선제 타격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명백히 말하건대 우리 핵 선제 타격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원수들이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완전 괴멸을 의미하는 그러한 초절한 징벌로 될 것입니다. 우리 그 핵선제의 타격이 진행된다면 남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주둔하고 있는 미제 침략군 무력은 물론 미 본토까지도 그 생존을 담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실을 바라보고 자중자숙해야 합니다. 현실은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우리 공화국이 전략적 지위를 인정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서전 적재 정책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전략적 선택이며 또 미국에도 이룰 것이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미국에 살면서 북미 문제, 조미 문제가 지금 7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동안의 역사적인 그 구비구비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원자탄 이런 그 특수무기가 없던 그 1968년 푸에블로 사건, 예. 그때도 그 김일성 주석의 방송도 우리가 전 남쪽에 있었습니다만 그 들었지만은 80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인데 강경에는 초강경, 그 엄청난 그 연설을 듣고서 나도 기절을 했는데 온 세계가 놀랐습니다. 온 세계가 놀르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예. 미국이 탄생 처음으로 사제문을 썼다는 거, 예, 정부가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를 이룬 거를 저희들은 그때 상당히 그 감동적으로 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또 그 뭐 무슨 사건입니까? EC-121 그 121기 EC-121 그 전투기 간첩 비행기 했는데 그때 뭐 사건입니다. 중국은 해서 절절 매고 뭐 그것도 보내고 이러는데 북에서는 그냥 완전히 그 장악을 한 걸 봤고, 그다음에 그 뭐라고 그럽니까? 남쪽에서는 판문점 도끼 사건? 예, 8.18 도끼 사건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저 여기서는 그 판문점 판문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장교 두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예. 남쪽 그 미군 장교. 예. 그것도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핵이 없던 시절에도 여기 이렇게 온 걸 보면 계속 미국을 압도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었고. 역대적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도발을 걸었다가 항복서만 찍는 네,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 그 역사도 그랬고, 또 제가 지난 5년 동안의 이제 역사를 제가 매년 여기 취재를 왔는데, 올 때마다 우리는 종군 기자의 기분으로 왔어요. 대개 북미 대결이 올 때마다 열리더란 예,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2012년에 그랬지. 예. 그래서 2012년에 정말로 감동적이었던 거는 육성 연설을 제가 처음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 젊은 지도자 김정은 시대를 알리는 그 연설이었다고 보는데, 예. 그거 딱 나와서 연설하시는데, 이제는 강대국이 원자탄으로 위협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와, 그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매년 이렇게 벌어졌을 때 한 번도 꿀리지 않고 그 미국을 향해서 그 당당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미국 시민권입니다만은 미국이 좀 자중해야 되겠다.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읽은 그 책들 가운데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 거는, 아까 여기 우리 실장 선생도 6.15도 얘기하고 또 지금 말씀을 했지만은,
결국은 여기 선군 정치를 김일성 주석 시대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다음에 김정일 시대 또 와서 병진 노선이라는 것도 결국은 선군 정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민족통일 진실을 말한다 해서 여러 번 오면서 글을 쓴 게 선군 정치가 그 6.15 시대의 기둥이다 하는 거. 예. 그다음에 우리 통일 시대를 만드는 기둥이다. 그게 없었으면 이라크, 예. 리비아 저 꼴이 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조선 민족이 그 핵참화를 당한지 이건 그저 뭐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말 그대로 선군에 의해서 우리 조선반도의 평화 안전 예. 지어 나가서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전 나가서 세계의 평화가 수호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해군 말 그대로 선군에 의해서 지어진 이 핵보급은 그 자주와 평화의 송세 또 세계 평화를 인도하는 그런 종이의 핵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실장 선생 얘기했지만은 그 김일성 주석이 자주적으로 예. 평화적으로 예. 또 민족 대단결에 위해서 예. 예, 그런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북에 와서 이렇게 오면 올수록 공부를 해보면은 북이 자주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치더라도 사수하겠다는 이게 철저하지 않았나? 네. 그게 영도자들의 국정 철학의 첫 번째가 아닌가 예, 이렇게 예, 생각이 자주입니다.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민족 대단결의 방법으로 하지만 그 목적은 자주권, 주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저도 뭐 역사를 좀 공부한 사람으로서 5천년 역사에서 우리가 1천여 차례 전쟁 치르면서 조공을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지금 우리 우리 주문호 선생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힘도 막 생기고 그러는데 뭐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북부조국이 걸어온 길이 당당하지 않았나. 주문호 선생이 이 개인적으로 당당함과 마찬가지로 이 조국이 걸어온 길이 당당하지 않나 이런 면에서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족반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핏줄을 같이 하고 결국 하나의 조국이죠. 예. 남부조국, 북부조국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죠? 다른 나라가 아닐 경우에는 상대편을 주적으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옳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 한 형제자매로서 손을 잡아야 될 대상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근간의 그 남쪽에는 참 이 10년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우리 남북이 얼마나 그 6.15 시대 14선언 시대 그 오손도손 비행기가 나르고 그 우리가 저 육지로 달려오고 그다음에 배로 오고 이런 그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명박 들어오고 또 미국의 방해 책동으로 전부 다 이게 경직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에 그 남쪽에 지금 대통령 박근혜 탄핵과 그 지금 감옥에 안타깝게 참 그분이 그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정도 가긴 하는데 이제 지금 선거가 이제 지금 진행 중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5월 9일 날 남쪽에 새로운 대통령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탄생됩니다.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좀 이번에 가면은 이 북쪽 분들이 남쪽의 이 선거 국면, 탄핵 국면을 어떻게 보는가? 그걸 또 우리 민족통신 편집위원회에서 꼭 물어보라. 그래서 어느 분이 좀 그저 총체적으로 대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제가 주시죠. 좀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길게 하셔도 됩니다. 우선 그 박근혜 탄핵 국면에 대해서 좀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진짜 온 남선이민 온 교례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야말로 시세 악녀, 21세기 악녀라고 이런 게 락이나 그 박근혜가 정말 육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가장 비참한 정말을 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박근혜 탄핵 사태가 정말 심각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박근혜 탄핵 사택도 그렇고 또 결국 이제 이번에 이제 남조선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저 말한 구태여 뭐 남선 내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태여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당선되고 누가 선택되고 그것은 남선 이민들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문제지 우리가 뭐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겠습니까? 다만 여기서 지금 일부 그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마치 우리를 더 많이 헛뚫고 동족 대결을 거치 해야 지지표를 많이 구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놀아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명백히 해두자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박근혜야 그 보수 패당의 이러한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이 결국 4대 맹국과 동족 대결, 파쇼 독재와 반민족 악종 이것을 일삼아온 그때로부터 초래된 그런 비참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역사의 교훈, 그런 초래 진리를 망각하고 무분별한 망동을 부린다면 박근혜와 같은 그런 비참한 운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교대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시정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누구이든 민족의 근본 이익을 중시하고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아주 우리 세 분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고 그다음에 역시 북녘의 이 전문가들이나 인테리들도 이 같은 목소리 또 같은 핵심적인 그런 걸 통해서 오늘 또 대담을 통해서 또 많이 배웠습니다. 뭐 이건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여기 취재 온 거는 김일성 주석 105돌 탄신 105돌을 기념해서 이제 저희들이 74번째 이 방북 취재를 왔는데 한 가지 어느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나마 제가 여기 와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어떤 핵무력이다 이런 거보다도 우리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일심단결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전체적인 행사를 볼 때 정말 각계각층이 하나로 덜덜 뭉쳐 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또 한편 자위력 면에서도 이번에 열병식을 통해서 저는 뭐 무기 체계에 대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육안으로 이렇게 볼 때 새로 등장한 무기 체계가 있다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또 어느 분이 그저 간단하게나마 그 무장력 시위를 보신 분 중에서 새로 있는 것도 여러분들 그 동무들끼리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우리 시청자들에서 간단히 좀 소개 좀 누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이번 김일성 주석님 탄생 105돌 그 열병식 행사 여기에 나온 그 무장 장비들 그 특징 볼 때 그래서 지난 시기는 재래식 무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전략 무기 그 위주로 나왔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도 기본 볼 때는 그 우리 주체적 여경 미사일 체계라든지 중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것이 출현하고 있는데 그 열병식의 맨 마지막에 나온 이 세 가지 종류의 그 미사일 가지고 일치하게 해외와 또 남순 언론들이 하나같이 평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체 로켓 발동기를 탑재한 랭 발사 체계를 가진 새로운 형의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은 정말 힘들다는 거. 일반적으로 고체 로켓 그걸 가지게 되면 발동기를 가지게 되면 그 신속성과 은밀성 보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타격력 측면에서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그 랭발사 체계로 됐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그 전략 미사일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자기 재산을 싹 다 들여놓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카드를 다 들여놓는 게 없습니다. 벌써 첫 번째 내면 두 번째, 세 번째 카드가 있는데 이 정도면 우리 국력, 특히 이번에 우리가 선언한 것처럼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켓 맹주국으로서의 우리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걸 요실히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아까 그 선군 정치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은 이 평화를 보장하고 또 통일을 담보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힘이 아니겠는가. 그 힘에 뭐 크게 두 가지 사람의 힘이라는 건 일심단결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뒷받침하는 이 무장력 이것이 뒷받침하지 않을 때 역사적인 교훈은 결국은 이라크나 리비아 꼴이 된다는 거. 그것을 아마 역사적 교훈으로 주지 않았나. 또 거기에 대한 그 북부 조국의 국정 운영의 방침은 역시 핵개발과 핵개발과 경제 개발을 동시 추진하는 병진 노선에 의해서 앞으로 줄기차게 간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관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방문을 통해서 통일 문제 전문가를 통해서 북부 조국의 영도자들의
통일에 대한 사상은 무엇이고 또 통일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에서 통일을 갈망하는 것은 절대로 그 적화 통일이라든지 또 침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첫째 자주적, 둘째 평화적, 셋째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서 대단결에 의해서 하자. 이것이 핵심 7.4 공동성명에서 이미 밝혀졌지만은 이것을 계속 이어서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왔다는 거. 또 지난 5년 동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서도 그 통일의 내용이 선대 영도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이것을 확인하고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70여 년이 넘은 이 시간 남녘 동포들이나 우리 해외 동포들 이것이 손을 잡는 것만이 통일을 완수하는 길이고 통일을 성사시키는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이고 민족 대단결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은 빠른 시간에 우리가 통일을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또다시 외세에 의존해서 끌려다닌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로 남녘이 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김일성 주석께서는 이런 얘기한 것이 내 마음에 와 닿는데 나라가 사대주의를 하면 망하고 개인이 사대주의라면 머저리가 된다. 이거 참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해내 동포들은 더 이상 머저리가 되지 말고 정말 주인된 입장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룩하여 6.15 공동성명을 다시 살리고 14 평화 번영을 살려서 하루빨리 통일의 날을 앞당기는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평양에서 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입니다.